살다 보면은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평소에 미워하고 싫어했던 존재가 크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추 5패,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5명의 패권을 장악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진문공 중의가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를 따르던 인물 중에서 두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에 밝고 머리가 좋은 눈치가 빠른 인물로서 중의가 그를 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의가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에 두수는 중의에게 미래가 없다 하고 생각되어서 돈과 먹을 것을 모두 챙겨서 한밤중에 도망을 쳤습니다. 두수를 믿고서 돈과 먹을 것을 모두 맡겨두었었던 중의 일행은 당장 굶어 죽을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러한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충직스럽고 우직했던 계자춘은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중의를 위해서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고깃국을 끓여서 먹이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굶주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편 나중에 중의가 왕이 된 다음에 중의는, 그러니까 문공은 자신을 도왔던 신하들에 대해서 논공행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신을 따라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재물과 벼슬을 내렸는데 당시 진문공은 계자추를 깜빡 잊고서 그에게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자추를 기억해내고서 계자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자추는 자신이 공을 세웠다고 해서 재물과 벼슬을 탐하는 것은 하늘의 공을 탐하는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어머니와 함께 면산이라는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중의는 그를 내려오라고 사람을 시켜 불렀으나 계자추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의는 생각하기에 산에다 불을 지르면은 계자추가 내려올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산에다 불을 지르게 했는데 계자추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산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중의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면서 계자추가 죽었던 그날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한식의 유래라고 합니다. 물론 한식에 대한 또 다른 유래도 있습니다. 한편 중의가 그렇게 굶주리면서 위나라의 오록 지역을 지나갔는데 그때 마침 농부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서 중의 일행은 그들에게 식사를 달라고, 밥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중의 일행에게 밥을 주지 않고 밥그릇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중의는 크게 노해서 그들을 벌하려고 했는데 중의의 일행들이 중의를 말리면서 농부들이 흙을 준 것은 나중에 국토를 준다는 상서로운 징조니까 받아두시라 하고 달래가지고 중의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어쩔 수 없이 굶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의가 왕이 된 다음에 위나라의 오록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해서 자신에게 무례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줍니다. 한편 중의와 그의 일행은 이렇게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두수에 대한 원한이 깊어져서 반드시 그를 찢어 죽이겠다 하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한편 세월이 흘러서 중의는 진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19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진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중의가 진나라의 왕이 되니까 진문공이 없었던 사이에 다른 왕을 모시고 있었던 대신들은 진문공이 자신들을 벌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계를 포함한 많은 대신들이 진문공이 왕이 돼서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해서 진문공이 머물고 있는 궁전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문공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진문공을 과거에 죽이려고 했었던 자객으로 있었던 발제라는 인물이 그 사실을 진문공에게 몰래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반역 음모는 들통이 나서 그계 등의 중신들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진문공은 살아남게 되죠. 이렇게 중의가, 그러니까 진문공이 진나라에서 처음에 정착할 때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다들 긴 망명기간 동안에
다른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진문공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서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문공의 초기 치세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수가 뻔뻔스럽게 진문공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인은 두수를 보고 분노하면서 두수를 찢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수는 내가 찢어 죽일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군께서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여도 그들이 믿지 않고 조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약속과는 달리 자신들을 죽이거나 벌을 줄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군을 굶주리기까지 하였던 저를 관대하게 용서하고 등용하신다면 사람들은 저런 자까지도 용서받았단 말인가 하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문공은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궁중의 창고를 지키는 관리로 임명해서 중용했습니다. 이후에 두수가 진문공의 수레를 같이 타고 다니고 조정회의에도 참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진문공에게 벌을 받을까봐 깊이 숨어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조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진문공을 돕게 되었고 진문공은 마침내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항고조 유방의 경우도 항우를 물리치고서 한 제국을 건설했을 때 부하 장수들이 농공행성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혜로웠던 장량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가장 미워했던 옹치에게 영지를 주어서 부하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이 고사를 옹치봉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옹치를 제후로 봉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옹치는 유방이 초창기에 거병했을 때 유방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평업을 옹치에게 맡겨서 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당시 유방은 처음에 거병했기 때문에 그 근거지가 평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가지고 있는 성이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옹치는 평업 근처를 지나가던 위나라 왕 위구에게 평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유방으로서는 자신의 본거지를 엉뚱한 사람한테 바치니까 삽시간에 자신의 본거지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본거지가 사라지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유방이 옹치가 평업을 유구에게 바쳤다는 얘기를 듣고 머리를 잡고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옹치는 어느 순간인가 돌아와서 유방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옹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유방이 옹치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옹치는 죽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옹치에게 제후를 봉하는 걸 보고 다른 신하들이 우리는 옹치보다는 미움을 안 받고 있는데 옹치가 저런 상을 받는 걸 보면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상이 내려질 것이다. 다만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반란의 조짐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옹치봉우의 고사입니다. 옹치가 성을 바쳤던 위나라 왕 위구는 유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방의 한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위표란 인물인데 위표가 나중에 서희왕이 됩니다. 위표의 후궁이 효문태후 박씨인데 위표가 당시 유명한 점쟁이였던 허부에게 당시 후궁이었던 효문태후 박씨의 관상을 보게 했는데 효문태후 박씨가 황제를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이 황제가 될 줄 알고 유방에게 대항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유표의 후궁이었던 효문태후 박씨는 유방에게 잡혀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유방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혈맥은 유방과 효문태후 박씨의 자손들이 한나라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 여태후 같은 경우에는 그의 자손들이 다 죽죠. 문제 이후에는 한나라의 핏줄과 여태후하고는 관련이 없어집니다. 한편 두수가 죽음을 무릅쓰고 진문공 앞에 나타나서 진문공을 설득한 것을 보면은
두수가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안목과 현실을 파악하는 그런 안목을 갖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이 아니라면,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인물이라면,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쓸모있는 인물은 가려서 쓸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